근데 이런 거 하면 또 안 위원장을 빼고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호남 지역 기반의 3당 좀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안철수 안 위원장한테 뭐 정권을 넘기게 했다가 또 입장을 바꿨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번에도 또 이선 퇴진을 거부한 거로 봐야 되죠. 그러게요. 결국은 항상 키는 손학규 대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네. 올킬을 하고 계십니다. 올킬. 그러니까 계속 아니되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차례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수는 있는 게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계속 설득을 했던 박주선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2월 말까지만 오고 2월 말에 사퇴를 한다고 아예 당원의 부칙에 명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게 당원의 부칙으로 들어갈 사안이 그런가요? 그러게요. 뭐 그런 발언이 있어요. 지금 박주선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그래도 양해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을 박주선 의원이 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민평당이나 대한신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체크한 걸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손학규 대표의 대표 유지 문제 때문에 다시 3당 합당이 어그러지는 이런 결과를 빚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두 당이 이거를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손학규 대표는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점은 언제? 그러니까 3월 말, 3월 중순까지는 안 물러나시는 거죠. 3월 15일까지가 후보 등록이니까요. 예. 3월 15일까지는 내지는 뭐 그 공천이 결정되는 게 또 일찍 된다면 어쨌든 3월 초까지는 안 물러나실 거다. 첫째 주까지는. 예.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지금 다음 21대 국회 입성을 목표로 하신다는 건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첫째 주 내지는 3월 15일까지는 결코 자리를 내놓는 일은 없지 않을까.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21대 국회 입성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마 비례대표를 비례죠, 통해서 들어오시려고 하겠죠. 네. 비례대표를요? 네, 3% 이상이면 비례 의석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예. 지금 손학규 대표가 지역구를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선은 비례 2번을 받는 게 아마 본인의 마지막 정치적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예. 취재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이 세 당이 이제 구상이 세 당이 통합을 하는 순간에 현 대표는 다 물러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젊고 참신한 인물로 세 명의 어떤 그 공동 대표를 꾸려 가지고 그러니까 뭐 호남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도 청년 세력하고 우리도 손 잡는다. 그다음에 당의 간판도 그렇게 바꾸겠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내가 청년 세력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끝까지 내가 완수를 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새 당 그 합당을 추진한 쪽에서는 청구하면 비례도 드릴 수 있다. 대표직에서만 빠져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안 된다. 이렇게 손살에 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를 그렇다면 바른미래당 다시 또 뭐 현역 의원들 대거 이제 탈당해서 또뭐 새로운 보수당도 만들어지고 뭐 계속 이런 상황인데 그럼 또 대규모 또 한 번 대규모 탈당 사태 그거는 이어지나요? 좀 하루 이틀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주선 의원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네. 그리고 박주선 의원의 말의 뉘앙스에 따르면 이 정도면 좀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게까지는 가지를 않겠고요. 이게 아니라면 지금 언론이 예측하는 그 탈당 도미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가뜩이나 지금 호남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약하지 않다는 평가가 네,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의 민주평화당 그럼 세 당 같이 못 간다면 또 어디 뭐 두 당 따로 먼저 가고 그럴 그림도 그려질 수 있나요? 근데 두 당만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로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의문이죠. 왜 예. 그러냐면 그 두 당의 포진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은 호남 지역구에서 다선을 했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개인기로 돌파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빠진 상태에서는 실탄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전에 잠깐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보수통합 선언을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때 황교안, 유승민 조를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위기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보수 여권이죠. 아니죠. 진보 여권이죠. 네. 이쪽 여권도 우리가 통합이라는 걸 한번 화두를 던져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입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 어느 정도 단일화 내지는 지역 간의 어느 정도 배분을 좀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측면도 볼 때는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고 네. 그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희망사항인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중에 지금 피해를 입어요. 첫째,
그러니까 비례 위성 정당 때문에 피해를 입는데 거기다 호남까지 일부 지역구 의석을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민주당은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 당에 대한 지지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이 지금 이런 상황에 세 당의 통합이 안 되고 무산이 된다면은 또 호남 여론이 또 어떻게 될지도 좀 어느 쪽 그럼 민주당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민주당이 유리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그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세 당이 호남에서 그러면 이 세 당이 통합을 한다고 할 때 갑자기 뭐 컨벤션 효과든 뭐가든지 시너지 효과가 확 나가지고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로까지 지지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각종 어떤 조사를 종합해 보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호남 판도의 이 그 통합 여부가 그렇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럼 거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호남 기반은 3당의 통합이 지지분해지려면 그 혹시 세 당 소속 의원들 중에 전격적으로 민주당으로 좀 이적할 그것도 후보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이용주 의원이 여수에 예. 민주당 입당하겠다고 했고 플랜카드까지 걸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이 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예. 지금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가 한 사람도 아쉬우니까 어서 옵쇼 하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뭐 이 복수의 어떤 그 공천 신청자들이 나오면서 경선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여기 문을 연다? 그러면 교통정리가 더 안 되는 거죠. 더 없다. 그럼 시간은 점점 문은 점점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이군요.